여러분들이 딱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제대로 집중해서 보면 아, 내가 문학을 진짜 잘못 풀고 있었구나를 딱 느낄 거예요. 자, 오늘은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겨울방학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남 로셀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고3 친구들, 엔수 친구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어려움이 바로 이 문학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문학이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문학이 좀 많이 오래 걸리고 최근 기출품은 또 어렵죠. 우리가 시험지 풀면, 문제 풀면 해설지 보고 강의 보고 하면은 이런 식의 해설이 되게 많아요. 이 시가,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답이 이거였다. 혹은 이렇게 시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이 장면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해석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지? 라는 막막함도 좀 들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여기 있는 문장을 찾아야 풀 수 있는 건가? 그럼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뭐 지문의 표현법이나 지문의 감상 같은 것들을 하는데 막상 이제 그 지문을 다음에 또 풀면 너무 잘 풀죠. 왜냐면 그 시를 완전 뜯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근데 새로운 지문 나오면 못 풀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제대로 집중해서 보면 아, 내가 문학을 진짜 잘못 풀고 있었구나를 딱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문이 나왔어요. 만약에 가지고 엄청 길죠. 이걸 지금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이 지문 길이를 보세요. 지문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이 세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런 문제가 있네 하고 지문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당연히 지문을 읽고 감상하면서 하겠죠, 친구들은. 그러면서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풀어야지 하면서 지문을 읽은 다음에 1번부터 이제 접근을 하죠. 그리고 1번에서 이거 물어보니까 지문에서 찾으러 가서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학 문제를 그렇게 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여기 나오는 이 보기를 활용하여 가해 화자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얘들 뭐예요? 여기 이게 발문이잖아요. 발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질문의 형태로 쓴 거예요. 그렇다면 발문이 다르다라는 건 문제마다 출제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마다 출제 의도가 다르다라는 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풀이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이 풀잖아요. 출제 의도는 다 다른 문제인데 모든 문제를 똑같이 푸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문제지 시험지 하나만 펼쳐봐도 발문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죠? 발문이 이렇게 다 다르고 저마다의 출제 의도가 다 존재해요. 그리고 그 출제 의도에 따른 난이도 조절 방식도 다 있고 어떻게 풀어야 효율적인지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일지도 다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이 대하다 보니까 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봤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문제에 대한 발문이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선지 구조가 이렇게 있겠죠. 선지 5개가 있으면 4개는 적절한 선지고 딱 하나만 적절치 않은 선지가 나와야 정답 선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만약에 이 4가지의 적절한 선지가 다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문제를 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선지의 내용이 다 겹치면 너무 쉽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적절한 선지들은 지문에 실제 있는 서로 다른 적절한 내용의 선지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풀었던 지문이, 아까 봤던 지문이
시였죠. 소설이 아니라 시였어요. 시는 소설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굉장히 적죠. 정보량이 적은 지문에서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정보를 뽑아내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뭘까요? 되게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봐야 정보가 구분이 되겠죠. 그래야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정보를 지문이 짧은 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 선지 하나씩 봐볼게요. 기상 상황이 좋을 때 C를 찾아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군. 배를 타고 B의 한 곳으로 이동해 다른 방향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 엄청 내용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죠.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봐야 내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발문을 제가 다시 재해석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용의 디테일을 물어볼 게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만약에 저한테 왜 문제에서 이런 보기를 줬어? 그리고 이 지문 세트에서 왜 이런 문제를 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이 문제의 유형은 기출문제에서 수없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지문에서 나왔던 문제는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왜 이 지문에서 굳이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시를 보면 지금 상대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 지문보다 지문이 긴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왜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 손에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를 제 손에 놔두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 거랑 모래사장 한가운데에 마이크 던져놓고 찾아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더 찾기 힘든가요? 당연히 후자가 더 찾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범위가 넓은데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순간, 뭘 찾으라고 요구하는 순간 찾기가 어려워지죠. 즉 지문이 긴 형태의 시에서 범위가 넓은 형태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잡아보라고 하는 순간 판단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지문 다 읽는 이 마지막 부분 읽을 때쯤 되면 글의 초반의 내용이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기억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선지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글의 초반을 물어보니까 기억이 휘발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지문과 선지를 계속 왕복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문 세트에서 이 지문이 이렇게 길면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 물어본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아까 보기에 있던 그림을 왜 준 걸까요? 그것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전시가에서 지문이 긴 형태의 지문은 주로 여행 가사예요. 거의 10개 중에 9개가 여행 가사거든요. 여러분들도 고전시가 기출 봤으면 알잖아요. 여행 가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죠? 장소별로 디테일이 구분이 돼요.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대한 묘사하고 그 장소에 대한 느낀 점 서술하고 그 다음 장소 가고, 이런 식으로 장소별로 디테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나 출제자인데 내가 이 지문 세트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 그럼 선지마다 다른 내용을 물어봐야 돼. 근데 이 지문은 내가 굳이 그 내용을 구분할 필요 없이 장소에 따라 디테일이 다 구분이 돼 있네?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되겠다. 장소별로 구분해놓고 디테일한 내용 물어보자 해서 이 문제가 만들어졌고, 문제가 장소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준 뒤에 장소에 대한 디테일을 물어봅니다. 즉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하면, 발문을 다시 해석하면, 야, 지문을 읽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장소별로 내용을 구분해 볼래?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읽지 말고 기항계속 동해 총석정 나오는데 1번에서 총석정을 물어보네? 그러면 지문에서 총석정이 나오는 포인트까지 읽고 총석정 내용이 끝나면 바로 총석정 관련 선지 다 풀어버리자 해서 딱 봤더니 글의 초반부에 총석정이 딱 나와요. 그럼 총석정부터 다음 장소가 나올 때까지만 글을 읽고 바로 총석정 관련 선지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사고과정으로 글을 읽은 거죠? 장소에 따라 내용을 딱 구분해 놓고 그 내용을 구분한 걸 바탕으로 바로 선지를 푸는 거죠. 기억이 휘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이 문제 출제 의도에 맞게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그럼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실제로 답이 3번에서 나오는데 글을 다 읽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글이 끝나요. 문제 푸는데. 그래서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텐데, 남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와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제서야 1번 선지 보고 장소를 구분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 당시, 이게 제 기억으로 2024년인가 3년에 나왔던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제가 그리고
수만이나 오르비 같은 커뮤니티에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전 시가에서 지문이 긴 형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수능에 뭐가 나왔냐? 그의 수능에서 일동 장류가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이 굉장히 긴 형태의 고전 시가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문제가 뭐가 나왔냐? 똑같이 내용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보고 선지 보면 엄청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봐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 하면서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보죠. 근데 지문이 기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얘는 조금 더 쉬운 버전이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내가 지문에 표기가 된 게 없으니까 내가 장소를 직접 찾아서 내용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락으로 다 표시해줬죠.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단락별로 제시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구분하세요니까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A 읽자마자 A 관련한 디테일한 내용들 바로 처리하고 선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서 B까지 읽고 B에 관련한 선지 처리하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지금 이 세트 두 세트를 봤는데 이 장소에 따른 구분을 요구하는 디테일한 문제가 이제 여행 가사 지문의 형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고 이런 지문의 형태에서도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기출에서 정말 다 어떻게 출제 의도를 가지고 냈는지 선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난이도가 쉬우면 이렇게 지문에 표기를 해주고 물어볼 공간을 표기를 해주고 어렵게 낼 거면 표기를 안 해줘 버리면 되죠. 직접 찾게 만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선지 내에 어떻게 어떤 내용을 구성했는가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는가에 따라서 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느낀 거는 뭐냐면 제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제가 올려놓은 것들 보면 저는 문학이나 뭐 비문학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보자 우리 기출 분석하는 거 그런 이유 때문 아니냐 과거의 문제들을 기출 분석하는 이유는 과거의 문제들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미래에 볼 수능에서 같은 기관인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뭔가 과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면 미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 때문인데 저는 거기에 입각해서 국어를 설명하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단락 간의 관계 문제든 뭐 여러 문제 유형들 보면 전부 다 명확한 출제 의도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 있으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수능장에서 대비가 되겠죠. 이 수능 국어는 30년 동안 반복된 시험이고 수많은 기출 자료가 있고 이런 분석들이 있으니 우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이 오래 걸린 이유는 기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읽기 능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 좋게 봤다라고 이제 아래 댓글 링크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로 이제 캡처해서 뭐 보내주시고 카톡을 보내주시면 현장 과제로 쓰인 일부 자료를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문학에 대한 이론 자체를 가볍게 다뤄놓은 자료고요.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는 제발 부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답 보고 강의 보고 하지 말고 기출을 제대로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